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개시된 지 3주가 됐습니다. 거래 승인 당시 코인 가격은 3% 이상 급등했는데요. 다음 날은 4%가량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락 이후 소폭, 이 반등 패턴을 반복했는데요. 실망스러운 초기 성적표를 받아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엠스타그램에서는 자세한 가격 전망과 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이죠. 자, 여러분 3주 전이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 금융업종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바로 다음 날 상품 출시도 됐었죠. 그런데요, 이 시작은 좋았었는데 이후 비트코인 가격 급락, 급등도 나왔지만 큰 틀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 앞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혹은 시세 큰 대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여기가 끝이다.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크립토 요정이라고 불리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세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3주 전, 한 달 전에 우리가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그날 방송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승인이 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우리 연구원님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바로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좀 좋으셨죠? 네.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설마 안 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날 사실 잠을 못 자긴 했는데요. 예. 네, 다행히 나왔습니다. 네. 됐고 한 일주일 좋았어요. 네. 그 뒤로부터가 이제 어마어마한 급등락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그때 이후로 한번 시세 한번 볼까요? 가격 흐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나와 있을까요? 저희 차트가 있죠? 예. 비트코인 그림. 네. 네. 예. 볼까요?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11일 날. 사실 이제 굉장히 직전까지 승인되고 그 직후에도 사실 6,400만 원대 유지를 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락세를 많이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약간 반등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유가 전부 다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고 하는 ETF 상품에 달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이전에 봤던 그 전체 표를 한번 봐주시면 네. 앞서 말한 이제 큰 유입 나왔었던 그 표죠, 이거죠? 네, 이제 이 차트 봐주시면 가장 왼쪽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출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금 유입 흐름이 그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반전이 될 만하진 않았다. 사실상 순유입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게 그 다음 주부터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 거의 하루 평균 5억 달러에서 이제 6억 달러의 이제 매도, 그러니까 ETF로 전환 후 이제 사실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시장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6일 데이터 한번 봐주시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2억. 매도세가요? 네, 그렇죠. 2.5억 달러 이제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상 반등에 성공한 요인에 이제 기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전부터 기대감이 왔고 정말 승인 나오고 다음 날 출시되면서 시세 폭발했잖아요. 우리 원화로도 6천만 원, 6,500만 원 아까 좀 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급락세를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뭐야? 현물 ETF 되면 엄청난 자금 유입된다면서 그러고 봤더니 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의
물량이 끊임없이 나오더라. 그래서 앞서 표를 보면 1월 11일부터 거의 뭐 1,000억 달러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100만 달러 100만 달러니까 5, 6억 달러씩. 예, 5, 6억 달러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5억 달러, 6억 달러씩 저 맨 왼쪽에 있는 건데 저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저 ETF는 뭐길래 자산운용사는 네. 왜 저렇게 하루에 5천억, 6천억 원씩을 파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신탁이었던 게 ETF로 오면서 다시 블랙락으로 갈아타려고 미리 네. 팔아 제낀다.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요. 그 점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네. 그레이스케일은 주구장창 승인 이후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팔고 있느냐? 뭡니까 진실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네. 기관, 그러니까 GBTC를 샀던 이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왜 지금 하냐? 네.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GBTC는 신탁이었기 때문에 네. 6개월의 락업이 걸린다는 점이 일단 있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6개월 동안 팔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2023년 6월 기점으로 GBTC를 사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는데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예. 하면은 저희가 블랙록이 신청을 했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ETF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네.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GBTC를 사는 게 압도적으로 이제 유리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예. 해보면 신탁이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환매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할인율이라고 해서 네. 계속해서 역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의 역프리미엄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닌 GBTC를 사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가격만큼의 이제 뭐 이득,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네. 플러스로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얻는 피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저희가 GBTC 유입량이 훨씬 더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플러스로 이제 락업이 걸려서 팔지 못했던 기관들이 사실상 11일부터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BTC를 샀었던 그런 대형 큰손 기관 투자자들은 운이 좀 좋았던 겁니까? 왜냐하면 작년 연초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게 가격이 2배, 3배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또 그렇게 락업 걸리고 이거 귀찮으니까 이참에다 차익 실현하자.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스토리를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실 이제 ETF로 전환이 됐으니까 네.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사실상 이 가격이 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할인율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 그럼 이거는 일단 환매를 하고 그 이후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GBTC는 수수료가 1.5%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 이미 다른 것들은 무료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다른 ETF로 전환했던 수요도 좀 있습니다. GBTC 입장에서는 근데 수수료도 막 왜 이렇게 높고 막 그래요? 거기는 그냥 네. 뭐 없나요? 블랙락이랑 경쟁해야 되는 곳 아니에요? 사실 너무 차이가 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예.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네. 이게 단일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수료를 무료로 했어야 네. 했고요. 다만 이제 GBTC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어떤 유입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으로는 좀 업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AUM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요거는 사실 뭐 GBTC를 제외한 퍼센테이지인 것 같고요. 예. 저희가 GBTC를 포함을 하면 지금 사실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 자금 유입이 ETF 전체로 봐도 굉장히 좋은 상위 네. 1%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GBTC는 이거에 대한 10배의 숫자가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11일을 기점으로 GBTC는 AUM 시작점이 28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블랙록은 이제 20억 달러를 넘은 숫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모든 10개를 합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큰 이제 AUM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명쾌하네요. 왜 이렇게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운용사의 매도가 있었고 그럼 거긴 왜 팔아치우나?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미 뭐 2배, 3배 오른 일부 기관들이 일단은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현물로 직접 투자하든 아니면 이제 수수료 없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를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물량이 나왔고 그건 이미 거의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매도세가 한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 정도 매도세면은 사실상 저는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는 블랙록이랑 피델리티에서 순유입되는 규모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수준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좋습니다. 평가를 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한 곱이 넘겼다. 네.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호재가 반감기 호재가 있었고요. 또 네.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하면 달러 약세. 이제 요 호재란 말입니다. 이게 당장 내일 새벽에 1월 FOMC 회의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뭐 금리 뭐 흐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인가요? 4월인가요? 네, 4월에 반감기 재료 있고 이 재료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사실 반감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월 16일에서 지금 네. 기점으로 19일 정도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반감기라고 해서 딱 그때부터 가격이 반영이 되거나 뭐 시장에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채굴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사후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네. 이거가 가격에 만약에 반영되는 시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빠르면 7개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10개월부터 이제 저희가 그 과거 사이클들을 오. 봤을 때는 네.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 올해 10월 정도는 돼야 반감기 효과를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공급 요인의 반감기가 있다라고 하면 과거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는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한 단점이었을 것 네.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하루 평균 이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의 이제 일평균 공급량 개수가 저희가 평균 한 900개로 이제 추산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물론 데이터가 아직 많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하루 평균 ETF로 들어가는 순유입액 지금 11개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한 3, 4억 달러 정도로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비트코인 개수로 환산을 하면 네. 한 7,000개 초반에서 한 8,000개 정도 숫자입니다. 하루요? 네, 네. 그러면 공급량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초과 수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시계열을 좀 땡긴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오면은 하루에 캘 수 있는 게 한 800개. 네, 900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게 900개. 반면에 지금 ETF 자금 들어오는 거 보면 7,000개, 8,000개는 살 돈들이 유입되고 네. 있어서 네, 사실 타이트해진다. 지금 기준으로 네. 이제 한 900개 정도가 되고요. 네. 반감기가 지나면 이제 900개 언더는 확실한 언더. 네. 숫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450개로 확 줄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공급량이 이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일 새벽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좀 강하게 나오고 달러 약세가 된다면 이것도 뭐 호재죠. 긍정적인-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약간 올라온 이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고요. 사실 명확한 방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FOMC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장 심리가 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금리 달러가 결정된다. 네. 이 뉴스는 뭡니까? 지금 홍콩 주식 시장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네. 상장될 수 있다. 사실 뭡니까? 네. 한 운용사에서 네. 원래 작년부터 좀 검토를 했던 이슈이긴 하고요. 예. 다만 SEC에서 이제 승인을 했다 보니 이 운용사도 파일링을 하겠다라고 사실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신청서가 올라갔다. 그래요? 네, 근데 네. 사실 뭐 SEC처럼 여러 개의 기관은 아직 아니고요. 이제 네. 한 개 운용사를 중심으로 신청서는 올라간 상태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상은 또 약간 이거 네, 왜냐면 가짜 뭐야 이거예요? 네, 홍콩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는 또 SEC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이 뉴스는 뭡니까? 지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잖아요. 네. SEC 앞으로 이더리움 ETF도 좀 봐달라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이 뉴스는 맞는 뉴스인가요? 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비슷하게 신청서는 이미 이전부터 올라가 있었고요. 블랙록을 포함한 몇 개의 이제 운용사들이 예. 사실상 이제 최종 데드라인은 사실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5월 23일이 가장 네. 빠른 시간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월 11일을 기대했던 것처럼 5월 23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한 60%의 확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를 가르는 쟁점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SEC는 계속해서 증권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요. 예.
CFTC라고 해서 상품관리위원회나 혹은 일부 법원에서는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비트코인이랑 동일한 상품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일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이제 판단한 지방법원이 있었고요. 뉴욕 지방법원이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결만 있으면 제 생각에는 사실상 비트코인과 비슷한 루트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지방법원의 판결만 있기 때문에 SEC가 이걸 전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100%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는 역시 5월에 한번 1차 관문이죠, 그것도. 또 아닙니다. 최종 관문이에요? 네, 사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 세 차례가 저희가 기회가 데드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미 다 거의 지금도 사실 몇 개 날짜가 걸쳐 있긴 한데요. 결국 최종이 5월 23일입니다. 거기에 좀 필요한 것은 좀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의 판단 이런 건가 좀 좌우할까요? 네, 사실 이번 판단도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는 이제 SEC 의장이 밝혔듯이 결국 대법원의 만장일치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현물 ETF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너네가 판단을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 결정문이 굉장히 의미가 컸다라고 본 것만큼 사실상 이번에도 대법원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 현재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도 지금 끝나가요. 곧 4월이 되면 반감기 오고요. 이제 수급은 수요는 타이트하게 붙고요. 홍콩에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물 ETF. 거기에다 또 이제 5월에는 이더리움 ETF 관련한 결정이 있고요. 다 좋은데요? 뭐 좀 악재 내지는 뭘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막 뒤통수 친다.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자산의 특징으로 보면 투자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자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QQQ가 사실상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한두 달 정도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지금과 유사한 수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기관들의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GBTC의 매도만큼 지금은 블랙록이나 다른 기관들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덜 미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일부 판다던가 혹은 마운틴 곡스라고 해서 거래소 파산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온대라는 뉴스가 사실상 생각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가 빠르게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치 저장으로서의 이제 이 기능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과거 사이클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올해 연말 그다음 내년 초는 지난번에 전고점이었던 8,100만 원을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는 역시 수급 악재네요.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런 또 매도 있는 신탁 과거에 큰 손 기관은 없나요? 자산운용사는? 그레이스케일만 좀 잦아들면 될까요? 네,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레이스케일 정도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저희가 거래소 파산 같은 경우는 FTX 파산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도 그 FTX 법인이 GBTC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우리 이제 채권단한테 손실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물량이 사실상 이미 나온 물량이긴 합니다. 22억 달러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미 50억 달러 훨씬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케이스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던 마운틴 곡스 물량이라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 개수로 사실상 GBTC 거의 한 1, 2주 동안 판 물량에 해당이 되긴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제 매도세보다 시장에서 더 과하게 반영될 이제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